자, 봅시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행과 기후 생활에 대해서, 기후와 지행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29페이지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땅의 형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인간 생활의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겠고요. 인간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기후에 대해서 인간 생활은 어떻게 바뀌는가? 추우면 뭡니까? 옷이 두꺼워지고, 얇으면 뭡니까? 통풍이 잘 되는 거. 그러면 주거와 취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성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사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찍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기후 이해의 기초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기후와 이해의 기초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인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후인자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기후 요소가 형성이 되겠죠. 기후 요소라는 게 있고요. 그 기후 요소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기후가 결정이 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 이제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칠판을 우리가 보시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점과 장점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러면 기후의 기초로서 기후인자라는 게 형성되고 기후 요소에 대해서 기후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29페이지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놨죠. 어떤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대기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기후라는 걸 의미를 짜고요. 자, 기후에 따라서 식생, 생물이 뭐가 자라는가? 그 다음에 토양의 행체, 토양의 어떤 성질이 바뀌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인간 생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29페이지 2번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후 인자가 하나의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개의 기후 요소가 결합하여 기후가 결정된다는 걸 요점 정의로 딱 해놨다라는 겁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어떤 쓰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써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흐름을 우리가 잡아간다라는 거.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가? 그 흐름을 잡아 나가면서 어떻게 목차적인 요소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 형태가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 1번에 기후 요소라는 게 있어요.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 현상이 바로 기후로서 여기에 대해서 기온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 비, 눈, 우박이라는 강수가 있고요. 바람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 요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습도가 높느냐 작느냐. 습도가 낮으면 사막지대를 형성해 나가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조량이 세냐 안 세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온의 차가 바로 하루의 일교차가 되는 거고 일교차가 제일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막지대의 형태가 격차가 제일 심해요. 연교차가 심한 것은 어디입니까? 기후차가 바로 시베리아 대륙 지방의 연교차가 제일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요소로서는 기온과 강수, 바람, 그 다음에 습도, 일조량에 대해서. 자, 기후인자에 대해서 기후요소의 시공간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그게 기후인자가 되겠죠. 지리적 요인은 자, 이도. 자, 이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류 분표, 지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발 고도, 궤도, 해류라는 게 나와 있고요. 대기의 동적 요인으로서 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죠. 그럼 바닷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 기단에 대해서 우리 4대 기단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선, 자, 이동성 적이 없다. 그러면 요 29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뭐예요? 기후인자. 여러 개의 기후인자가 모여서 여러 개의 기후 요소를 형성하면 결합돼서 형성되는 게 바로 기후가 결정된다라는 거. 세 가지 형태에서 꼭 확인해 두시면 요 29페이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30페이지 대해서 세계 기후의 지역적 차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뭐예요? 기후 요소로서 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강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기온에 대해서, 기온의 수평적 분포, 이 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평적 구도에 본다면 저緯도냐 고緯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바로 기온의 수평적 분포가 돼요. 수평적 분포. 그러면 수평적 분포로서 우리가 뭐의 두 번째 줄 거나요? 이도에 따른 일사량의 분포의 차이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것. 기온의 대상 분포가 대표적인 우리가 수평적 분포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산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뭐예요? 올라가는. 그러면 산이 높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걸 바로 대표적인 수직적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온에 대해서는 수평적 분포와 요 수평적 분포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저緯도 고緯도의 어떤 의미가 있고요. 자, 수직적 분포에 대해서는 산이 고도냐 저도냐에 따라서 온도의 격차가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페이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낼 거는 기온의 수평적 분포, 이도에 따른 일사량 분포의 차이가 원인이고, 그러면 가로 2번에 대해서 중간에 있죠. 기온의 수직적 분포에 대해서는 바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체감된다는 게 대표적인 수직적 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로 4번에 되면 기온의 일교차와 영교차가 있어요. 일교차에 대해서는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높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거기에다 줄잖아요. 끝에 사막지역이 최대가 된다는 거, 일교차. 영교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을 주기로 본다면 영교차가 제일 큰 데가 어디냐? 고緯도, 저緯도, 내륙해안, 그 다음에 내륙 동안 내륙서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내륙지방이 최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시베리아 내륙지방이 최대다. 여기에다 밑줄 쫙 그어놓고 마무리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륙동안과 대륙서안의 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대륙동안과 대륙서안입니다. 같은 인도에서 여름에는 대륙동안이 겨울에는 내륙서안이 기온이 더 높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요. 자, 중위도 대륙서안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중위도 대륙도안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게 우리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0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 기온과 관련돼서 수평적 분포와 뭐예요? 수직적 분포에 대해서 딱 정해 놓고, 수평적 분포에 대해서는 이도에 따른 일사량 분포의 차이가 원인이고, 기온의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체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일교차, 기온의 일교차, 영교차의 일교차가 제일 큰 지역은 어디다? 바로 사막 지역이 최대고, 자, 기온의 일교차와 관련돼서 시베리아 내륙 지방이 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 기온의 영교차와 차이에서 그 정의 한번 내려두셔야 되고, 내륙 동안과 내륙 서안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신다면 요 30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30페이지와 관련돼서 밑줄 그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강수에 대해서 31페이지 강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강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상으로서 떨어지는 대기 중 수분의 총체, 물 숫자가 되죠. 수분의 총체로서 대표적으로 비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우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 눈, 우박이 있죠. 자, 그러면 강수의 유형 형태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류성 강수가 있어요. 대류성 강수. 그 다음에 소나기, 스콜이 해당돼, 찬 소나기, 막 소나기 내리는 스콜. 이걸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자, 지형성 강우에 대해서는 넙새바람 이야기했죠. 넙새바람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대표적인 뭐예요? 넙새바람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특히 지형성 강수에 대해서 우리 넙새바람 그러면 지형성 강수 그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전선성 상수라는 게 있어요. 자, 기단과 관련돼서 저기압과 고기압, 저기압 중심으로 성질이 서로 다른 대규모의 두 공기가 덩어리가 모여들면서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전선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강수로서 장마, 그죠?
언제 장마 전선 우리가 좀 일단 기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저기압성 강수에 대해서 저기압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강수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바로 태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 특징이 하나씩 있죠. 강수의 용어로서 대리성 강수에 대해서는 세찬소나기 스콜이 특징이고 지행성 강수로서는 바로 롭새 바람이 특징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전성성 강수로서 대표적인 장마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저기압 강수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태풍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면서 콕콕 찔러가면서 콕콕 안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성 강수, 지형성 강수, 정성성 강수, 그 다음에 저기압성 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수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수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게 바로 다우지와 소우지라는 게 있어요. 다우지라는 것은 적도 저압대 우리가 이제 적도 저압대에서 자 적도 저압대라는 것은 상수 기령 발생으로서 연장 다중 대륙성 강수 대표적으로 적도 저압대가 대표적인 강도 다우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닷막이 지역이 바로 지형성 강수 이런 게 의미가 있고요. 소우지에 대해서는 아열등 고압대 하강 기류 발생함으로써 연중 건조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소우지가 되죠. 소우지에 대해서는 아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막이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정도는 이제 그러면 다우지와 소우지에 대해서 거기 이제 뭐 31페이지 요 그림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그림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수의 특징으로서 강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강수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 각각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다우지와 소우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1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찔러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기후 요소로서 우리가 기온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강수에 대해서 봤고, 이제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따른 기온차로 인해서 고기 아까 저기압에 기압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기류가 발생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 우리 뭐예요? 바람이 바람이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널마다 합격의 바람 그러지 말고 바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바람이다. 바람 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표해서 대기 대순환 가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사량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희도와 고緯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륙근 내에서 나타나는 대기의 흐름, 그게 바로 대기 대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과정을 살펴보면 자, 과정 거기 나온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 주시면 되고요. 구분에 대해서 적도 고기압대, 적도 저기압대가 있어요. 공기가 계속 상승함으로써 공기 밀도가 낮은 기압대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항상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루고 있다. 저기압을 이루고 있는 게 적도 저기압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아열대 고압대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면 공기가 밀도가 높으면 공기가 식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고기압대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적도 저기압대, 아열대 고압대에 대해서 자, 극고압대 공기가 지표면에 응축되어 공기 밀도가 높습니다. 극고압대 한대 전선대가 있어요. 한대라는 것은 초란이죠. 그래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와 아열대 고압대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제 전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대 전선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구분과 관련돼서 적도 고기압대 한번 숙지해 두고요.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극고압대,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라는 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뭡니까? 종류. 자, 바람의 종류도 늘 불어오는 항상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타걸풍, 순항풍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풍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부르는 계절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지풍, 지방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는 항상풍, 계절풍, 그 다음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대, 그 다음에 국지풍, 지방풍이 있겠죠. 여기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풍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보니까 요 그림 잘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품이 계속 불고 있는 거. 그러면 무역품을 우리가 보면 무역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불고 있는 게 바로 무역품이 되겠죠. 그러면 무역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북동 무역품과 남동 무역품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그림을 보고 있어요. 자, 편서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편서풍 거기. 자, 좌측 맨 밑에 편서풍이라는 게 있어요. 편서풍은 어디로 가서 우리가 보는 건가? 아열대, 고열대에서.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한대 전선대로 부는 게 한대 전선대로 바람이 부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편서풍이 됩니다. 편서풍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륙산의 해양성 기후가 발달하고 있는 게 바로 편서풍이 돼요. 편서풍에 대해서는 한번 콕 찔러놔야 됩니다. 자, 극동풍에 대해서 극동풍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극고압대에서 한대 전선대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런다? 극동풍. 아래에 있죠. 저 맨 위에 극동풍, 맨 밑에 극동풍이 있습니다. 자, 계절풍에 대해서 우리가 꼭 찔러놔야 돼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바뀐다. 중위도의 내륙 동안에서 탁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 계절풍으로서 여름에는 해양에서 내륙으로,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불어온다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계절풍이 됩니다. 열대이동성 저기압으로서 적도 부근에 대해서 적도 부근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온대지방으로 이동하여 풍수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열대이동성 저기압에서 대표적인 무서운 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허리케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태풍, 그 다음에 사이클론 윌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이클론과 허리케인 윌리는 열대이동성 저기압에 대해서 부는 바람이 바로 열대성 이동 저기압이 되죠. 유명하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국지풍 지방풍으로서는 서귀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을 일컫는 바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롭센 바람, 그래서 북동 쪽에서 부는 바람이 롭세 바람이다. 해풍과 유풍, 그 다음에 상풍과 고풍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그래서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죠. 항상풍, 그 다음에 계절풍, 그 다음에 열대이동성 저기압, 그 다음에 국지풍, 지방풍이라는 요 바람에 대해서 네 종류가 있고요. 항상풍에 대해서는 무역풍, 편성풍, 극동풍에 대해서 우리 33페이지 요 그림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3절 기후와 인간생활은 어떻게 다른 건가? 기후가 인간생활에서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대서변이다. 습기가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산가옥이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고산가옥이 하고 습기와 해충 피해도 대처 가능하다라는 거. 수산가옥이 대표적으로 열대서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조기후 지역에서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인 열기와 모래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을 우리가 이제 건조기후에 대해서 비가 잘 오지 않아 지붕 경사는 완만하다라는 거.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나오던 그러면 34페이지 한랭기후 지역. 자, 추위를 막기 위해서 폐쇄적인 가옥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온돌 문화가 발달하고 벽난로 등의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 한랭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기후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바꿔요. 기후와 의복은 어떻게 될 건가? 고온 다습한. 그러면 고온 다습한다면 고선 다습한 지역에는 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의복을 착용을 되겠죠. 자, 건조기역에 대해서 직사건설을 피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천을 온몸에 두른다. 건조기후 지역에 대해서. 고위도 지방에 대해서는 고위도 춥죠. 그러니까 방한 및 보온을 위해서 두꺼운 밀폐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가 의복 문화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우리가 나눠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복 문화가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문화성이 또 형성되고 있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바꿔요. 자, 기후에 따라서 산업 활동을 또 한 차이점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후는
자, 농업 활동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거 되는가? 대표적으로 작물 성장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바람의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거무, 대규모 플랜테이션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열대우림에 대해서는 이동식 하전 농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테이션이 우리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으로서 열대우림, 열대 사바나, 그 다음에 열대 몬순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열대 사반으로서 플랜테이션, 초원지대, 우리 이제 타잔, 야생 동물의 관광 사업에서 열대 사바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대 몬순이라는 게 있네요. 남부 및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가 발달하는 게 대표적으로 열대 몬순 지역이 되겠죠.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상업 활동은 뭐가 되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 불주물하겠죠.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 그 다음에 관계 농업, 자, 그 다음에 유목, 이동식 가옥이 설치가 되고요. 대규모 밀집의 기업적 목적업으로서 발달하고 있다. 자,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벼농사, 계절풍 기후 지역에는 벼농사,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지중해식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기후에 대해서 기후와 산업 활동에 대해서 뭐의 영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요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한 해양성이 있고 지중해성 온대 계절풍이 있네요. 자, 35페이지 4번의 냉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유럽 및 북아메리카, 호밀과 감자 등이 채택하고 있고, 중국 북동부에서는 콩,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옥수수, 작곡이 재배되고 있겠죠. 자, 임업입니다. 임업이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제지 펄프 공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게 있죠. 임업, 여기 이제 발달하는. 자, 한대 기후 지역에서 너무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농사는 불가능하므로 항공교통과 그 다음에 군수기지가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자원의 개발이 매달 개발 시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썰매 많이 들어봤죠. 개썰매 체험, 그 다음에 얼음 낚시 등의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한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에 대해서 기후가 이제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기후와 주거 문화의 주거에 대해서 문화를 변형시키고 기후와 대해서 또 의복 문화를 변형시키고 기후와 산업 활동을 또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특징들만 우리가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가니까 챕터 4장 기후와 인간생활 들어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들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냉온대 기후다. 우리는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함으로써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이제 많이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열대 현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이제 그 집 뭡니까?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여름과 겨울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냉온대 기후로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냉온대 기후가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륙성 기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동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은 매우 덥죠. 겨울은 또 매우 추운 대륙성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대륙성 기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절풍 기후가 되겠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여름은 해안 기단이 흔sam으로써 고온 다습한 남서 계절풍이 타결하게 되고요. 겨울에 대해서는 이제 대륙 춥죠. 그래서 한랭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탁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색으로서 냉온대 기후,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절풍 기후에 대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7페이지 가니까 기온과 간수 분포의 특색이 되겠죠. 기온의 분포의 특색으로서 기온의 계절차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특징은 한세의 차가 크고 유라시아 대륙사 안에 비교적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개운기온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 한랭, 건조, 그 다음에 지역차가 크다. 그래서 여름기온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계단, 고온 5, 기온에 비해 지역차가 작다. 그래서 우리 4대 기온하면 거기 이제 뭐요? 37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이 되죠. 북서풍. 그 다음에 오처크의 기단이 있어요. 그래서 높새바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정 기단이 있어요. 이동선 고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기단, 남동풍이 되겠죠. 그래서 오처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이제 무슨 전선이 형성되죠? 바로 오북 장마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단의 특징이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발달 시기는 겨울. 그래서 한랭 건조, 겨울 한파 사만사원. 그래서 꽃샘추위가 돌아오고요. 양적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봄과 온난 건조하게 되죠. 봄 항상 일기불순이 되고, 가을은 이제 청명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양적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이죠. 고온 다습하죠. 그래서 삼복대기. 그러면 삼복대기 하면 북태평양 기단. 그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 오처크의 기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양적은 기단, 적도 기단. 이 그림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억니언증을 놓고, 그러면 장마 전선이 형성되는 기단은 뭔가? 오처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바로 이제 장마 전선이 형성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처크의 기단과 장마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오처크의 기단으로서 늦봄, 그 다음에 초여름, 그 다음에 한름, 성륜, 높새바람.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 전선을 형성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적도 기단은 이제 여름이겠죠. 고온 다섬, 그 다음에 태풍이 날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단과 관련돼서 요 37페이지 요 그림은 자주 줄 때 되니까 콕 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콕 집어놔야 된다. 그게 바로 쪽집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하고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과 양적한 기단의 특징과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과 오처크의 기단의 특징들, 요 뭐예요? 4가지 특징을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온의 지역차가 나오네요. 기온의 지역차에 대해서는 우리 특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 안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의 지역차는 여름보다 겨울에 크고 동서차보다는 남북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온의 지역차라는 게 있고, 남북차, 동서차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8페이지 가면 강수 분포의 특성으로서 강수의 연변동이 크다. 그래서 이제 대개 강수의 연변동이 크면 극심하게 크면 가뭄이고 홍수가 자주 발생할 거고, 그러면 저수지 보호, 다목적된 건설을 통해서 대비가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호 댐을 많이 형성해야죠. 이 저수지와 댐과 그 다음에 댐과 보를 우리가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집단 이기주의 형성이 되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님피 현상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수지, 보, 다목적된 건설에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봄과 여름철에 하산 개수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저수지의 어떤 물 담수량을 우리가 하산 개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산 개수가 클수록 뭐가 많이 우리가 건설이 돼야 되느냐? 보와 댐들이 형성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 연변동량이 우리가 크다. 그러면 이번에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다. 여름철에 연강수량 60% 정도가 집중으로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피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장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자, 겨울철은 울릉도를 제외하고 연강수는 10% 정도가 내려 매우 건조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가뭄, 충청도가 많이 우리가 가뭄을 우리가 타고 있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비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연강수량이 10% 정도가 내려 매우 건조하다.
강수 분포의 지역차가 크다. 지형과 풍량이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다우지. 다우지와 관련돼서 지형의 강수가 많은 것. 그래서 제주도. 우리나라의 대단한 원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가 다우지가 되고요. 소우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대동강 하구 일대, 개마고원, 영남 내륙 지방이 대표적인 소우지가 되겠죠. 다설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관령, 영동 지방, 그래서 울릉도. 울릉도에 대해서 우리 주거 생활이 되는 우대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우대기 설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소백산맥, 서산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우지, 소유지, 소우지, 그다음에 다설지와 관련돼서 그런 세 가지 장면에서 지역차가 컴으로써 자 지형과 풍량의 영향에 따라서 주거 생활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복 생활도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또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8페이지 제3절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와 주민생활이 나와 있네요. 기후과 주민생활. 주거문화는 남부지방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개방적. 왜? 그만큼 따뜻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창문이 넓고 그 다음에 수가 많고 대청마루를 갖췄다는 게 대청마루. 그러면 이제 남부지방. 북부지방은 어때요? 춥죠. 그러니까 폐쇄적 가구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창문이 쬐그만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온돌과 정주간 시설이 나온다라는 거. 북부지방 주거문화의 기온에 따라서 우리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주거문화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의복문화와 관련돼서 여름은 어때요? 바람이 통쾌하죠. 모시삼백, 그죠? 겨울철은 모피오, 송업, 소몬, 방안에 유리한 옷이 형성이 되겠죠. 음식 문화는 어떻게 여름철은 부패하죠. 그래서 염장 음식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젓갈류라든지 염장식품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 우리가 젓갈류. 그러면 겨울철은 춥고 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김장으로서 남부지방은 맵고 짜며 김장 시기가 늦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의 차이도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서 주민생활. 농업은 뭡니까? 여름, 고온, 다오, 벼농사에 유리하죠. 그 다음에 겨울은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함으로써 농작물의 결실과 자, 가을이죠.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함으로써 농작물의 결실과 수확에 유리하게 되고요. 특히 요 가로 2번 가옥 구조에 대해서 다설적인 울릉도 거기 이제 형광펜 닦잖아요. 우대기 설치. 요거 폭설에 대비한 방설벽으로서 우대기 설치. 요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범람은의 저지대로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터도움직 건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범람 저지대, 그래서 터도움직 건축,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봤어요? 첫 시간에는 지형과 기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게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환경과 그 다음에 환경,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